후보자님, 먼저 이재명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야당의 구체적인 근거 없는 여러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차분히 잘 소명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아마 국민들께서 응원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잘 설명을 하셨지만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서 창해 에탄올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말끔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시죠. 후보자 배우자께서는 소주를 제조하는 주정업체인 창해 에탄올 주식을 2016년 10월에 처음 매입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발생 이전에 현재 5천 주를 보유하고 계신데 그것의 한 4분의 3 정도에 해당하는 주식을 코로나 이전에 매입하셨습니다. 만약에 코로나를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주식을 사야 되는 게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 이전에 주식을 매입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코로나와 관련주라고 생각하지 않고 매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시죠. 코로나 이후에 주식을 매입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런 생각이었다면 20년 2월에 창해 에탄올 주가가 사업 목적의 손소독제 생산을 추가하기 전에 매입해서 오른 다음에 팔았어야 하는데 20년 이후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주식을 매입한 시점은 2020년 10월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반짝 오르내리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8개월이나 있다가 주식을 추가 매입했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 매입이 코로나와 무관하다는 것을 저는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후보자께서 소명하셨듯이 이 창해 에탄올 주식을 사기만 하고 팔지 않으셨다는 것 역시 이것을 코로나를 이용해서 돈을 벌 목적으로 창해 에탄올 주식을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시죠. 예, 직무 관련성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시죠. 예, 다음. 그리고 많은 야당 의원님들께서 다음 주시죠. 이 창해 에탄올 주식을 코로나 관련 주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저희가 식약처에 문의해서 받은 답변 결과 창해 에탄올은 손소독제를 생산하려고 하면 의약 외품 제조업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의약 외품 제조업체로 신고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해 에탄올이 손소독제를 생산한 적도 없고 저희가 2024년 창해 에탄올의 매출을 조사해봤더니 생산한 주정의 99%가 주류 회사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손소독제 회사로 가서 돈을 벌어야 이게 코로나 관련 주식이라고 할 수 있지. 이 회사가 코로나가 팬데믹이 발생한 시기에 잠깐 사업 목적에 손소독제 하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한 걸 가지고 이게 코로나 관련 주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정책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에서는 후보자께 많은 의혹을 제기하지만 국민들은 그리고 의료계는 후보자의 지명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대란을 해결할 적임자라고 하는 기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과정에서 가장 잘못된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료 제도의 문제점이 많이 누적되어 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조적인 개혁을 하고 그런 중장기 개편 방안 안에서 인력 정책도 같이 봤어야 되고 또 그것도 과학적인 추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게 제일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료 개혁 방안을 내놓긴 했지만 개혁 방안을 내놓고 일주일 뒤에 2,000명 의대 증원을 발표해서 국민들은 또 의료계는
어떤 의료개혁 방안을 내놨는지조차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의대 정원 문제에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만약 정부가 국민들과 환자들과 또 의료 현장에 있는 다양한 의료인들과 조금 더 잘 소통을 하고 정책을 추진했으면 지금과 같은 1년 5개월이 넘는 의료 대란과 의료 공백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네, 신뢰가 깨진 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 깨어진 신뢰를 앞으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회복시킬 생각이십니까? 조금 투명하고 민주적인 그런 거버넌스를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의사를 포함해서 의료인과 또 국민, 환자들 이렇게 다양한 그 주체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그런 일단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먼저 정리를 하고 그 절차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의견을 모으기 위한 공론화 작업과 전문가들이 제도 개편을 하는 그런 정책화하는 그런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소통할 예정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의 중요한 그 거버넌스와 관련된 공약이 의료 개혁 중에서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사회적 합의를 하겠다. 또 장기적인 의료 개혁의 로드맵을 만들어서 여러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의료 개혁을 의료 체계를 혁신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로드맵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의료 개혁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런 구체적인 공약을 어떻게 언제 실행하실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공론화위원회와 그 의료개혁 특위 만드는 방안을 복지부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임명이 되면은 그런 내용들을 점검해서 추진 일정과 방안에 대해서는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발표된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의료개혁 방안을 만드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또 여러 이해 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를 얻는다는 게 쉽지는 않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첨예한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최대한 그 반면 교사를 삼아서 공론화와 정책화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